지금 5단원 이제 중3에서 나오는 이제 생명 파트, 생명과학이라고 하면 가장 대표되는 단원이 바로 유전 단원입니다. 유전. 그래서 선생님 얼굴은요, 엄마랑 닮았어요. 부모로부터 특별한 형질이 자손에게 전달되는 현상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유전이라고 합니다. 이 유전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배워보는 단원이에요. 쌍꺼풀이 있고요. 보조개가 있고요. 뭐 등등 이런 부모가 가지고 있는 형질이 자손에게 전달되는 현상, 이걸 유전이라고 하는데요. 이 5단원은요, 생명과학에서 생식과 유전이라고 이렇게 제목이 적혀져 있을 거예요. 이때 선생님은 살아있는 생명체죠. 살아있는 증거가 뭐가 있을까요? 살아있는 생명체가 가지는 특징이 여러 가지가 있어. 멀리서 봤을 때 선생님이 수학쌤이에요, 과학쌤이에요, 국어쌤이에요. 어떻게 구분할 수 있죠? 대충 생긴 거 보고요, 사이즈 보고요, 걸음걸이 보고요, 옷 입는 스타일 보고요, 독특한 특별한 성질, 특성을 알고 있으면요, 우리가 구분이 가능하죠. 그것처럼요, 생명체도요, 특성이 있어. 생명체가 가지고 있는 특징을 알면 얘가 생명체이니 아니니 구분이 가능합니다. 생명체는 살아가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개체 유지 특징이 있습니다. 살기 위한 특징. 그리고 대가 끊기면 안 되잖아. 종족이 그대로 유지돼야지. 멸종되면 안 되잖아요. 종족을 유지시키기 위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들 중에서 대표적으로 4가지, 2가지 특징들이 있는데, 여기에 나오는 대가 끊기면 안 되니까 어떻게 할까? 생식을 해야죠. 아기를 낳아야 돼요. 생식을 한다. 그리고 부모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 자손에게 전달되기 때문에 자손이 변해가는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거예요. 좀 더 잘. 즉, 뭐란다? 유전을 가지고 있다. 생식과 유전을 통해서 어떻게 종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멸종되면 안 되고요. 자, 그러면 생명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특징 중에서 우리가 이 생식과 유전에 대해서 다뤄보겠다는 거야. 우리가 지금 배우는 게 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생명체가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서 한 파트를 배우겠다는 거예요. 그럼 생식이 뭐라고요? 뭐라고요? 자손을 낳는 현상이에요. 유전은 부모의 형질이 자손에게 전달되는 현상. 이걸 유전이라고, 전해지는 거. 이게 유전이라고. 이 2가지를 배워보겠다고 하는데, 선생님은요, 살아있는 생명체이기 때문에 가장 작은 생명체로 만들어졌습니다. 선생님 몸에서 가장 작은 생명체, 이게 뭐예요? 세포라는 거죠. 결국 이 세포들이 모이니까 결국 뭘 만든다? 생명체 완성! 됐습니다. 오케이? 그런데 이 세포 하나가 살아있는 생명체다. 이걸 우리는 단세포 생물이라고 부릅니다. 학교 현행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안 할 거예요. 선생님 모든 과정까지 섞여서 얘기하기 때문에 조금 다를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포 하나가 생명체가 아니고, 세포 하나가 생명체야. 아메바, 집신벌레와 같은 작은 벌레, 류 같은 단세포 생물도 있고요. 하나의 세포가 생명체가 아니고요. 세포들이 결국 모여서 만들어졌다. 다세포 생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동물, 식물, 민들레, 코끼리 이런 것들은 다세포 생물로 넣어주면 되겠죠. 다세포 생물도요, 뭐로 나눠보겠다고요? 동물도 있고요, 식물도 있다고요. 이렇게 볼 수 있을 텐데요. 중2 때 우리가 배웠죠. 한 번 정도는 들어봤을 겁니다. 이 같은 세포들이 모여서 조직을 만들고,
여러 조직들이 모여서 기관을 만들고 기관들이 모여서 기관계 그리고 개체를 만든다. 동물이면 기관계가 있고요. 식물이면 조직계가 있고요. 들어본 적은 있어요. 우리가 이 기관계 중에서 뭐가 있었어? 소화계, 순환계, 호흡계, 배설계, 그리고 중3 때 배운 거 신경계 이런 것들이 동물계의 구성 단계인 기관계에 해당하는 친구들이었다. 이런 것들을 중2 때부터 중3까지 우리가 배워왔던 거예요. 이런 생명체들은 그러면 어떻게 생식을 할까요? 선생님이 그 자식을 보면 되게 잘생길 것 같아요. 선생님 친엄마는요, 선생님한테 이쁜 공주 낳아야지, 빨리 살 빼라, 빨리 걸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손을 놓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남학생들이 있으면 되게 무뚝뚝해 얼굴 빨개지는 친구들도 있고요. 생식이 뭐예요? 여보 사랑해요, 이게 생식이잖아요. 왜요? 선생님 애기 놓으면 여러분들 잘 부탁드립니다. 애기 등쳐 무슨 말까요? 애기 새끼들 두고 앉아. 가능할 것 같죠? 사원생한테 맡기면 수업해야지. 자, 생식. 아니 공주야, 방금 무슨 말 하고 있냐면 선생님 남편이 저기 뒤에 있거든. 아까 남자생 봤어? 남편이야. 애들은 알고 있는 거야. 그래서 웃고 있는 거야. 그럼 여기 없는 사람 얘기를 하는 거야. 요새이잖아. 맞지? 자, 그래서 생식은 자손을 낳는 거잖아. 맞지? 이렇게 사람 같은 경우는 정자가 있고 뭐가 있어요? 난자가 있지. 맞지? 정자와 난자가 서로 결합을 해서 애기가 태어나는 거잖아. 맞지? 이렇게 성이 있다는 거야. 여자, 남자. 여자 난자로부터 뭘 만들어요? 세포를 만드는 거예요. 생식세포. 성이 따로 있기 때문에 남자로부터 만들어지는 생식세포와 여자로부터 만들어지는 생식세포가 따로 있다는 거야. 생식세포가 만들어져서 자손을 놓는 거, 이거 우리는 유성생식이라고 합니다. 성이 있다. 생식세포가 있어서 생식세포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이게 유성생식이야. 그런데 이렇게 유성생식을 하는 친구도 있지만 유성생식을 안 하고 그냥 무성생식으로서 종족을 낳는 아이들도 있어요. 내 몸이 반으로 쫙 쪼갈라져서요, 에이따 새끼 2개 완성. 이렇게 분열을 하면서 새끼들을 만드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성과 상관없이 생식세포 만들어지는 거 그딴 거 없어. 몸에서 떨어져서 나가는 거, 잘라져서 분열되는 거, 이런 방법으로 자손을 놓는 친구들도 있어요. 됐습니까? 그럼 이제 생식과 유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특징을 볼 건데, 먼저 생식은 자손을 낳는 거고, 이런 생식은 크게 2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다고 했어요. 선생님 처음부터 얘기했죠. 이 세포 한 개 한 개는 요 세포야. 한 개 한 개는 살아있는 생명체잖아. 맞지? 생명체면 뭐가 필요해? 우리는 밥을 먹어야겠지. 영양소를 먹고 노폐물도 내보내고 주고 받고 물질을 교환하겠죠. 맞습니까? 물질을 교환할 텐데 밥 존나 처먹어가지고 커졌어요. 커지면 뭐가 문제가 될까? 세포에는 중간에 헬이 있거든. 뭐가 문제가 될까? 커지면 여기서 여기까지 주고받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비효율적이야. 그러다 보니까 세포들은요, 크기가 커지는 방법을 선택한 게 아니고요, 분열을 해가지고 개체수 늘리는, 세포 수를 많이 만드는 세포 분열을 선택했어요. 크기를 크게 만들지 말자. 세포의 개수를 많이 만들자. 그래서 세포 분열을 하는 거야. 세포 분열을 하는 목적이 뭐라고요? 효율적으로 물질 교환을 하기 위해서 사이즈를 크게 하지 말고 세포의 수를 많이 만드는 세포 분열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면 큰 친구 코끼리 있고요. 조그만
한 친구 생지가 있습니다. 크기 차이가 압도적이잖아. 세포의 수는 누가 더 많다? 코끼리가 더 많아요. 됐습니까? 이렇게 해서 세포는 크기를 크게 만드는 방법이 아닌 개수를 많이 만드는 세포 분열을 선택해서 이렇게 증식했다, 분열했다, 자손을 많이 만듭니다. 개수를 늘립니다. 오케이. 이렇게 해서 세포들이 이제 살아가는데 우리 몸에 있는 세포들 궁금하고요. 그리고 선생님 얼굴에 보면요, 여기 쌍꺼풀 없고요, 속꺼풀이 있어요. 이거 후천적으로 생겼거든, 쌍꺼풀이. 그리고 보조개가 있어요. 살찌니까 이 보조개도 내려오더라고. 안경 껴봐서 모르죠? 원래 보조개는 좀 잘 보였거든. 좀 약간 위에 있었고 내려오더라고. 그리고 눈 색깔도 살짝 노래끼리해요. 갈색 눈, 노란색 이런 느낌이 있어. 머리 색깔도 우리 서연이가 약간 갈색 머리거든. 염색 안 했지? 저 봐봐봐. 머리 염색 안 했는데 저 색깔. 나도 조금 그랬거든. 저 정도는 아니었어도. 등등의 이런 정보들이 있잖아. 우리 몸에 있는 정보들을 우리 어떻게 저장되는지 한번 봅시다. 세포는 안에 중간에 핵이 있어요. 이 핵 안에 이런 정보들이 저장되어 있어. 저장되어 있어. 어떤 식으로 저장될까요? 정말 너무 조용하니까요. 좋네요. 궁금하다고. 컨디션을 좀 좋아 보이는데? 세포 안에 핵이 있고요. 세포는 핵과 이 세포질, 이거 세포질이야. 세포질로 이루어져 있는 친구가 세포예요. 핵 안에는 우리의 유전 정보가 담겨져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실처럼 풀어져, 핵만 그려볼게. 떼가지고 평상시에는 실처럼 풀어헤쳐져 있는 염색사 모양으로 존재하고 있어요. 실사, 염색이 잘 된 물체인데 실처럼 풀어헤쳐져 있는 모양으로 존재하고 있어요. 그럼 얘 이렇게만 보고 우리가 아는 게 아니잖아. 좀 구체적으로 가야지. 자, 녹말입니다. 녹말 먹었어요. 탄수화물 먹었어. 자, 탄수화물은 뭐로 만들어졌어요? 요거 한 개가 뭐야? 포도당이에요. 포도당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오케이? 좀 유식하게 지금 나오고 있는 거야. 이거 아미노산이야. 20가지의 등등의 아미노산들이 있어요. 얘들이 모여서 단백질을 만들었어요. 단백질은 뭐로 이루어져 있죠? 아미노산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만들어졌어요. 벽돌집은 벽돌로 만들었고요. 나무집은 나무로 만들었어요. 그러면 우리 몸에 있는 이 유전 정보들은요, 뭐로 만들어졌을까요? 핵 안에 산성 물질이라고 해서 핵산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우리 유전 정보니까 유전 정보라고도 적어볼게요. 또는 DNA라고도 적을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DNA, RNA 두 가지 있다고 하는데 나는 단편적으로 핵 안에 있는 나의 유전 정보 DNA, 또 다른 말로는 핵산, 얘는 도대체 뭐로 만들어졌을까? 얘들은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이걸로 만들어졌는데 유전 정보는 뭐로 만들어졌을까? 인산, 당, 염기. 뭐라고요? 인산, 당, 염기. 얘들이 1대1대1로 결합되어 있는 한 덩어리, 이걸 뭐라고 한다? 유클레오타이드로 만들어져 있어요. 유클레오타이드들이 모여서 타이드가 이만큼 모여가지고 결국 만들었어. 우리 유전 물질들을요. 그럼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한번 그림을 통해서 볼까요? 인산당 염기가 한 마리만 있는 게 아니겠지. 많아요. 겁나 많습니다. 얘들이 이렇게 모여서 쭉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연결 위치가 여기가 아닌데 쭉 연결되어 있어요. 인산당이 서로 인산당 하면서 인산당이 하나의 골격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는 인산당 골격이라고 부르죠. 이 한 줄만 있는 게 아니고요. 옆에 상호적으로 한 줄 더 있습니다. 인산당 염기, 인산당 염기, 인산당 염기 이렇게 쭉 인산당 골격이 한 개 더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염기들끼리 서로 자기의 짝꿍들이 있거든. 짝꿍에 맞춰서 이렇게 결합되어 있어. 여기 사이 결합은 뭐 곡물 결합, 이거는 수소 결합, 일단 갖다 버려라. 이렇게 결합되어 있고요. 이 결합되어 있는 구조를 조금 멀리서 볼까요? 그러면 어떻게 보일까? 이렇게 보이겠지. 단편적으로 그림을 그린다면 이걸 조금 디테일하게 그려볼까요? 이렇게 결합만 되어 있는 게 아니고 나선형으로 회전을 하고 있어요. 이거 어디서 봤죠? 이런 그림 대충 이렇게 DNA를 만들었습니다. 완성! 자, 이때 여기에 있는 염기 친구들이요. DNA에서는 아데닌, 사이토신, 구아닌 용 나오죠? 아데닌, 사이토신, 구아닌, 타이민, 이런 티민입니다. 이런 네 가지 친구들이 있는데요. 아데닌이라면 옆에 짝꿍은 타이민이고요. 사이토신이면 구아닌이에요. 이건 몰라도 돼. 이런 식으로 자기의 짝꿍이 정해져 있어요. 조금 디테일로 가야겠어. 타이민, 구아닌, 사이토신 이 세 개의 염기로 우리는 하나의 아미노산 완성 만들어질 거야. 그렇죠? 또 그 다음에 세 개의 염기로 또 하나의 아미노산 결정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연결시키면 아미노산 연결된 거니까 이건 뭐예요? 단백질 만들어지는 거예요. 야, 인슐린 만들어.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있는데 인슐린 호르몬 만들어. 단백질 만들어라는 걸 똑같은 말이야. 인슐린 만들어 하면요. 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인슐린을 만드는 염기 서열이야. 여기서 여기까지만 유전 정보가 서열이 필요한 거야. 정리하겠습니다. 평소에 해처럼 풀어헤쳐져 있는데요. 이 염색사 그림으로 그리지 않고 나는 DNA 그림으로 그릴게요. 우리의 유전 정보를 이렇게 저장하고 있는데 야, 인슐린 만들어 단백질 만들어 하면요. 여기서 여기까지의 유전 정보만 내가 필요해요. 그러면 세포 안에서 여기가 떨어져요. 떨어지면 옆에 그대로 상호적인 가닥을 그대로 복제해요. 복제하고 필요한 데까지만 복제하고 나면 복제된 녀석은 어떻게 나온다? 이렇게 분리돼서 나와요. 그리고 원래 떨어졌던 가닥은 다시 붙고요. 원상 복귀지. 우리의 유전 정보는 그대로 저장이 되어 있고요. 필요한 가닥만 그대로 복제돼서 나옵니다. 원래 그대로 있었던 친구 이름은 DNA이고요. 그대로 한 가닥 복제된 친구는 RNA예요. 그래서 핵구멍을 통해서 얘가 밖으로 빠져나와서 다른 친구들한테 갖다 주면 여기서 단백질을 합성해서 내보낼 거예요. 우리 몸에 유전 정보가 어디에 있다? DNA 가닥에 이렇게 올려져 있는 거예요. 우리 유전 정보는 어떤 식으로 저장되어 있는지 지금 봤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사용되는지도 간단하게 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유전 정보인 DNA는 인산당 염기, 뉴클레오타이드가 존나게 모여서 만들어져 있고요. DNA 가닥이 하나의 DNA 가닥에는요. 여기서 여기까지는 인슐린 만드는 유전 정보, 여기서 여기까지는 쌍꺼풀 만드는 데 필요한 유전 정보, 여기서 여기까지는 보조개 만드는 데 필요한 유전 정보,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의 DNA 가닥에 여러 개의 유전자가 있습니다. 유전 물질, 유전자가 있습니다.
유전되는 물질이다. 또 다른 말로는 유전자. 정리할게요. 하나의 DNA 가닥에는 여러 개의 유전자가 있다. 그 말은 하나의 염색사 위에는 여러 개의 유전자가 있다라는 말이에요. 조금만 더 있네. 내가 조금 디테일하게 갔어. 이반은 내가 이거 좀 디테일하게 간다. 근데 이 DNA 가닥이랑 염색사랑 무슨 차이예요, 선생님? 이 DNA 가닥이 너무 길어가지고 가만히 넣어두면요, 이거 중간에 막 꼬이고 손실되고 의아할 거야. 그래서 차곡차곡 정리를 해볼게요. 응축이 됩니다. 이때 히스톤 단백질에 의해서 한 바퀴, 두 바퀴 반, 2.5바퀴 감싸져 있는 이 녀석을 우리가 히스톤 단백질에다가 2.5바퀴 감싸져 있어. 이걸 우리는 유클레오솜이라고 해요. 이건 알아야 돼. 중3 때 나오는 용어야. 유클레오솜이 있고요. 유클레오솜이 한 개만 있겠니? 겁나 많겠지. 근데 얘들도 한 번 더 응축되고 정리되어 있으면 멀리서 봤을 때는 실처럼 푸르져 보이는 염색상 모양입니다. 세포 안에서 평상시에는 염색상 모양으로 이렇게 존재하고 있어요. 우리의 유전 정보가. 오케이? 그리고 나중에 야 세포 분열 준비해 뭐 만들어 하는 순간 여기서 이렇게 복제가 될 거야. 왼쪽이랑 똑같은 가닥을 그대로 복사할 거야. 이렇게 복사가 된 후에 세포 분열이 시작하면 세포 아까 하나가 두 개로 나눠진다고 했잖아. 세포 분열 과정이 시작되면 이때부터는 얘가 한 번 더 접히고 응축돼서 막대기 모양의 염색체 모양으로 변신합니다. 이렇게 좀 더 길이를 짧게 만들어야지, 정리되어 있어야지 이 유전 물질이 손실되지 않고 그대로 보존되면서 전달될 수 있어요. 아무튼 평상시에는 염색사 모양으로 존재하고 있다가 세포 분열이 시작되면 그제서야 염색체의 막대기 모양으로 변신합니다. 복제가 된 후에 이렇게 염색체 모양, 막대기 모양으로 변신, 응축됩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있는 유전 정보가 어떻게 저장되어 있는지까지만 지금 봤어요. 잠깐만요. 1분 머리 식혔다가 바로 마무리할게요. 내용이 조금 더 많을 겁니다. 유전 파트라서. 조금만 더 해볼게요. 자, 나연이 머리 들고요. 마무리하고요. 이제 끝낼 겁니다. 끝내간다. 다 끝내가. 자, 봅시다. 다 끝냈어. 자, 하나의 DNA 가닥은 여러 개의 유전자가 있습니다. 하나의 염색사는 여러 개의 유전자가 있습니다. 하나의 염색체에는 여러 개의 유전자가 있습니다. 다 똑같은 말이죠? 이렇게 막대기 모양으로 보이는 염색이 잘 되는 물체는 뭐라고요? 염색체라고 부릅니다. 이 염색체가 우리는 두 개씩 가지고 있거든요. 모양과 크기가 똑같아. 해서 상동 염색체라고 해요. 상동 염색체. 그리고 염색체 하나는 여기 왼쪽에 있는 가닥은 오른쪽 가닥의 분실이다. 넌 나의 분실이야. 복제품이잖아. 그리고 오른쪽 가닥은 왼쪽 가닥에 대해서 분실이다. 그래서 서로 염색 분체 관계입니다. 염색 분체. A는 B의 염색 분체,
B도 A의 염색 분체. 서로 염색 분체 관계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 자, 염색체는 2개. 염색 분체는 4개 있어요. 라고 대답하면 됩니다. 오케이? 한번 인간한테 어떻게 있는지 봅시다. 생식세포인 정자와 난자를 제외하고요. 일반적인 몸에 있는 세포 한 개 떼볼게요. 엉덩이 살 세포 하나, 뿔살 하나, 눈알 하나 이런 식으로 세포를 떼가지고요. 선생님이 크기가 가장 큰 순서대로 나열을 할 거예요. 뭐라고요? 크기가 가장 큰 순서대로 1번, 2번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배열을 했더니 어머 22번까지 있네요. 그럼 마지막은 여자니까 뭐다? XX 여자를 나타내는 성염색체가 있어요. 세포 떼가지고 그 안에 있는 염색체 큰 순서대로 쫙 깔아봤더니 이렇게 나온다고. 그럼 남자를 데리고 와서요 한번 세포를 뜯어가지고요 염색체를 보니까 1번도 큰 순서대로야 2개, 2번도 2개 쭉쭉쭉쭉 해서 22번까지 있고요. 마지막 성을 나타내는 하나, 한 쌍 이런 식으로 하나, 2개 이렇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남녀 동일하게 1번부터 22번까지는 동일하게 모두 가지고 있잖아. 이걸 상염색체라고 하고요. 마지막 여기 있는 거는 우리보다 성별 구분하는 성별에 따라서 달라지는 성을 결정하는 염색체. 이걸 우리는 성염색체라고 합니다. 이렇게 크기가 가장 큰 순서대로부터 나열한 거. 이걸 큰 순서대로 나열한 것을 우리는 핵형 분석이라고 합니다. 핵형 분석. 그러면 우리 사람은 두 개씩 있죠. 모양과 크기가 똑같은 염색체가 2개씩 있죠. 모양과 크기가 똑같은 염색체, 즉 상동 염색체가 1개씩 있니, 2개씩 있니, 3개씩 있니? 상대적인 수를 나타내는 수치를 우리는 핵상이라고 해요. 얘는 2개씩 있으니까 EN이라고 표시할 거예요. 그리고 전체적인 염색체 수는 몇 개? 2개 하고 2개 더 있으니까 총 몇 개? 46개. 손 반에는 싫어요. 두 개씩 하니까 EN 헥사머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용어 정리 마지막. 크기가 가장 큰 순서대로 나열하는 것을 핵형 분석. 모양과 크기가 똑같은 염색체는 상동 염색체. 상동 염색체를 나타내는 상대적인 수, 헥사.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제 L이 만들어 볼게요. 자, 볼게요. 여자니까요. 1번 2개 중에 1개, 2번 2개 중에 1개, 3번 2개 중에 1개 이렇게 해서 쭉쭉쭉 가면 총 염색체 수 몇 개? 23개. 전체가 46개니까 반 잘라서 23개짜리의 난자 완성. 오른쪽 2개 했는데 1번 2개 중에 1개, 2번 2개 중에 1개 이렇게 쭉쭉쭉 해서 총 몇 개? 23개의 염색체를 가지고 있는 청자 완성 해서 난자와 정자가 만나서 하나의 아기가 만들어졌어요. 아기 만들어 볼게요. 1번 1개, 1번 1개 해서 1번 완성, 2번 1개, 2번 1개 해서 2번 완성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거야. 사람한테 있던 상동 염색체는요. 하나는 누구한테서 받았다? 엄마한테서요. 하나는 누구한테서 받았다? 아빠한테서 받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상동 염색체는요. 서로 유전 정보가 달라요. 하나는 엄마한테서 받았고요. 하나는 아빠한테서 받았어요. 그래서 유전 정보가 다릅니다. 염색 분체는요. 여기가 검은색 머리 유전자면 여기도 검은색 머리를 만드는 유전자예요. 여기가 외꺼풀이면 여기 외꺼풀.
얘가 보조기가 있으면 있고 이런 식으로 100% 똑같아. 염색 분체는 어차피 복사된 거니까 그대로 복제된 거니까 이렇게 복제돼서 만들어진 거니까 똑같은데 상동 염색체는 달라요. 하나는 엄마 하나 아빠에서 나왔으니까 여기는 금발머리 얘는 검은색 머리 얘는 외꺼풀 얘는 쌍꺼풀 이런 식으로 서로 대립 반대 같은 기능이지만 서로 반대되는 거죠. 반대되는 성질이 드러나는 대립 유전자가 이렇게 상동 염색체의 같은 자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자 제 배가 나와서 못나. 진짜 신경 쓰이네. 네 수업하려면 내가 배에 힘주고 있어야 되잖아. 자, 그래서 여러분 상동 염색체는 유전 정보가 다르다. 염색 분체는 유전 정보가 100% 똑같다. 이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오케이? 더 하고 싶은 말이 한두 개가 더 있지만 굳이 지금 하지 않고요. 다음 시간에 한두 개 더 찍어주고 뒤에 진행을 더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기본적인 용어랑 영상 어차피 올라가니까 다시 한번 보시고요. 기본적인 용어랑 이제 여기 사람에서 팽평 분석 그리고 각각의 포인트들 잘 집어서 한번 복습을 해보세요.